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의 주말 뉴스입니다. 요즘 감기 걸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참 난감합니다. 병원을 가기도 걱정이고 또 선별진료소는 설마 코로나19일까 하는 생각에 주저하기도 하는데요.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부터 받으라는 것이 전문가와 보건당국의 조언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후통, 발열, 기침. 환절기가 되면 늘어나는 감기 증상이자 코로나19 증상입니다. 코로나도 바이러스 감염이고 감기도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사실 증상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냥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있을 수도 있고 폐렴을 같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으로는 사실 구별이 힘든 상황입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와 보건당국은 일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진단검사를 미룰 경우 감기라면 증상이 악화돼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모른 채 치료를 위해 병원부터 찾을 경우 집단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대다수가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인데다 감기 증상을 진료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특히 동네 병원은 공간도 협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늦게 확진될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최근 부산에서는 지역 의원이나 이비인후과 등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증상에도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1차 의료기관을 찾으시고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검사를 권고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올해 환절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더불어 날씨가 선선해진 만큼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했습니다. 건조하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물을 수시로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체온 관리를 위해서 외출할 때는 겉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미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여전한데 최근에는 독감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는 건데요. 여기에 지난달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무료 접종은 중단됐다고 합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홍승연 기자입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에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옷깃을 여밉니다. 최근 전국 아침 기온이 대부분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면서 인플루엔자, 일명 독감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독감은 비말로 전파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와 성질이 비슷하고 증상 구분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유아, 노인 같은 고위험군이 독감에 걸릴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독감이 걸리게 되면 독감 자체로도 몸의 면역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바이러스나 그런 게 특히 코로나 같이 강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치명적이 되죠.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게 훨씬 많이 올 수가 있죠. 코로나19와 달리 독감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 예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올해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일부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무료 접종이 중단된 상황. 질병관리청은 12일부터 백신 무료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지자체별 구체적인 접종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을 시행하면 맞는 즉시 면역력이 생긴다고 오해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항체 형성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독감 유행 시기인 11월이 시작되기 한 달 전, 즉 10월 초 중순, 지금쯤이 예방접종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독감주의보가 발령된 시기는 11월 15일. 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쯤에는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거대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던 의성 쓰레기산 기억하시죠? 외신에까지 보도되며 망신을 당했던 곳인데요.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연내 처리는 무리라고 하는데 이 이유를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9층 높이까지 폐기물이 쌓였던 의성 쓰레기산. 치울 길이 막막했는데 1년 반 만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폐기물 19만 2천 톤 가운데 78%가량인 15만여 톤이 치워졌습니다. 화물차에 실려나가는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용이나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소각용 쓰레기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소각용 폐기물 2만 5천 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남아있는 4만여 톤의 절반에 달하는 양인데요. 최근 다른 곳에서도 소각용 폐기물이 늘자 업체들이 소각 단가가 높은 곳만 찾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개 소각업체가 투입돼 처리한 폐기물은 7,500톤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19만 원으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처리하겠다고 왔는 데는 없어요. 낙찰 금액이 한 29만 원 정도에 수해 쓰레기나 방치 폐기물이나 이런 게 이제 한꺼번에 많이 몰려오니까 소각업체 쪽에서는 이제 좀 비싸게 골라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 시설도 있지만 생활 폐기물이 아닌 방치 폐기물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돼 무용지물입니다. 기존의 단가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 협의를 하고 저희는 소각이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이제 최대한 다시 선별을 다시 하고 이번 주 말까지는 가부를 결정을 해서 여기에 혹시 땅 속에도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면 폐기물 양은 더 늘어나게 돼 올해 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쌓인 쓰레기를 잘 치우는 것만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의 일상이 비대면으로 달라지면서 일회용품 등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없는 삶을 꿈꾸며 환경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 없애기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원 곳곳을 누비며 쓰레기를 주워 담는 사람들. 휴지와 비닐, 담배꽁초까지 10분 만에 작은 쓰레기 봉투 하나가 가득 찹니다.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이른바 쓰담 달리기 운동입니다.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내 주변부터 깨끗하게 만들자는 뜻에서 거리로 나선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런 생각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같이 참여를 하시니까 그게 정말 보람된 것 같아요. 쓰레기 없애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대구의 한 가게. 손님이 재활용 유리병에 조미료를 덜어서 담아갑니다. 이곳에서는 식재료와 세제 등 다양한 제품을 따로 포장하지 않고 알맹이만 조금씩 나눠서 팝니다. 쌀로 만든 빨대, 쉽게 보내되는 친환경 소모품도 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이게 되게 뻔한 얘기일지 몰라도 정말로 그 힘이 굉장하다고 믿거든요. 그런 조금 귀찮지만 이제 작은 실천들이 많이 이제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하자는 쓰레기 없애기 운동.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구미 국가산단에 마스크 제조 열풍이 불면서 업체들의 생존이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수출 물량 제한 탓에 국내 공급 과잉 실태를 알면서도 계약된 물량의 2배씩 생산해야 하는 실정에 업체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 국가산단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는 지난 8월 제조기계를 100대 가까이 수입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불과 한 달여 만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 영향이 컸습니다. 마스크 대란 이후 수출 제한을 시작한 식약처는 현재 월평균 생산량의 절반까지만 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구매자들의 주문 수량이 억장 단위여서 1억 장을 계약하고 2억 장을 생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토로합니다.
게다가 규제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만들고 남은 마스크를 국내에서 처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국내 수요는 늘지 않는데 올해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마스크 제조 열풍 탓에 공급만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본부에 계약 해지를 신청한 마스크 업체는 없지만 공급 과잉으로 인한 줄도산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단공 대경본부에 따르면 올 4월부터 구미 국가산단에 새로 생긴 마스크 업체는 모두 36개에 달합니다. 기존 입주 기업이 다른 업종으로 등록된 공장에 마스크 제조 설비를 들인 경우도 많아 실제 업체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마스크 인증 절차 간소화와 수출 규제 완화를 건의한 이유입니다. 마스크 업체들은 이에 더해 역차별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등 해외 마스크는 물량 제한 없이 수입되고 있어 공급 과잉 부담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출 제한을 푸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수입 규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마스크업계 관계자들은 강조했습니다.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 코로나19로 가게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싱 사기가 다시 활개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메신저를 활용한 피싱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한도는 9천까지 나오시는데 대부분의 조건부 승인이 고객님이 대출이 하필이면 카드사 내고시잖아요. 그걸 갚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사에서 대출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고객님이 아무리 신용도가 좋으셔도 카드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써버리시면 주변에 무슨 일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없어지면 9천만 원 내어주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게 사정을 노린 사기 전화입니다. 기존 대출을 갚으면 고액의 대출을 해준다고 유혹한 뒤 금액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9월 한 달간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11건을 수사해 피의자 5명을 검거했습니다. 저희 대구 북부경찰서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접수되면 피의자들을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통해서 최대한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피해자분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달아나게 되면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서 피해자들을 계속 추적해서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로 형사들이 진출해서 피해자들을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피싱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등장했던 사법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메신저를 통한 피싱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은 가족이나 지인으로 위장해 기프트 카드 번호를 전송하라고 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즉각 신고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에 대해서는 전화를 끊으시고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인출해서 수상한 사람에게 전달하시지 마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대출을 빌미로 한 피싱, 가족을 사칭한 메시지까지 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활해지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대구 도심 이곳저곳을 2시간 동안 휘젓고 다니다 포획됐습니다. 이처럼 멧돼지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는 일이 늘고 있는데요. 가을, 겨울에는 멧돼지의 도심 출몰이 더 잦은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 난데없이 나타난 멧돼지 한 마리. 사람의 손을 피해 달아난 멧돼지는 대학교 주변 등 도심을 활개치고 다녔습니다. 결국 2시간여 만에 마취총 3발을 맞고서야 붙잡혔습니다. 몰라, 이 뒤쪽에서 우리 오는데 주민이 봤대. 멧돼지가 천지 내려올 데가 없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들어온 멧돼지 출몰 신고 건수는 9월 말까지 179건으로 이미 지난해를 앞질렀습니다. 문제는 가을과 겨울에 멧돼지가 도심에 더 자주 나타난다는 겁니다. 먹이 활동이나 영역 다툼, 가을철 등산객 증가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작년 멧돼지 관련 출동 건수가 6,000건이 넘었는데 그중에서도 10월, 12월 사이에 출동 횟수가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가을철 수확한 농작물 관리를 잘해주시고
도심에서는 특히 음식점이나 아파트 등에 있는 음식물 수거통 주변을 깨끗이 관리해 주시면 멧돼지 출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멧돼지를 만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하지 말고 산에서는 나무 뒤나 바위, 도심에서는 자동차나 건물 안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해마다 수백 마리 철새가 찾는 대구 안심습지가 내년부터 생태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도심 속 휴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 혁신도시에서 차로 10분, 드넓은 연두빛 습지가 펼쳐집니다. 대표적 식물인 연꽃이 습지를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고요하게 나무에 앉은 두루미도 있고 물살을 가르는 청둥오리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수달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유속이 느려지는데 물고기들이 많아 풍부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많은 겨울 철새들이 해마다 이곳에 머물다 갑니다. 오리가 여기만 자부룩해요. 여만 추부가 여 언덕에 다 올라앉았고만 그래요. 독특한 생태계를 자랑하는 안심습지는 올해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가꾸게 됩니다. 습지를 따라 걷는 순환형 산책길과 조류 관찰소가 중간중간에 설치됩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지금 차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런 길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부족하죠. 안심습지 생태공원은 내년 초 실시 설계를 거쳐 연말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경산에 둥지를 튼 한국만화인 협동조합이 경북 청년 웹툰 공모전을 통해 신예 발굴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웹툰 창작 인력들이 지역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웹툰 작가를 꿈꾸고 있는 정영인 씨. 올해 처음 열린 경북 청년 웹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른 대회에 나가서 상 받는 것보다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돼서 엄청난 상을 받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직은 지망생 예비 작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뷔를 해서 독자들에게 감동과 즐거움 또 교훈을 나눠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역에서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하는 청년 작가들을 위해 한국만화인 협동조합이 나섰습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 플랫폼 연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웹툰 작가 지망생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프로 작가로 데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좀 어린 친구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좀 저희가 좀 많이 흡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프리랜서 직업이라는 게 적이 없어요. 미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품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반응이 좀 있으면 뭐 사대보험이라든지 특히 산재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술계 쪽 편에서 아마 특히 만화 웹툰 쪽 편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천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웹툰 작가들이 모여 있는 경산. 경북 출신 이상무 작가의 독고탁 박물관이 경산역 도시재생 사업지 내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만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로 내년으로 연기된 전국체전 개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차기 개최 예정인 5개 시도 간 수년 합의에 따라 당초 올 10월 열려던 전국체육대회를 내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구미 시민운동장 등 12개 시군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체전은 1920년 일제강점기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를 시작으로 중일전쟁 기간과 6.25 전쟁 첫 해를 제외하고 매년 열렸으며 대회 수년은 전국체전 100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